이거 보면 오상 너무 일본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라이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이 4월 25일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세 번째 긴급사태 선언인데 이거 좀 이제 일본에서 이게 계속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이제 알려드리려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일본 내에서도 이게 혼란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긴급사태가 이제 일본 전체에 이제 내려간 게 아니라 몇몇 지역에 뭐 긴급 뭐 비상사태 이렇게 선언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 가서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1년 전에도 뭔가 긴급 선언 사태라든지 우와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또 왔어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자 일본 국내에서도 너무 혼란스러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봅시다. 일본의 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책 홈페이지입니다. 일본 내각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둔 거예요. 이게 어떤 기간이냐면은 여러분 일본에는 1년 동안 총 3번의 장기 휴일이 있습니다. 예. 골든위크, 오봉휴가, 그다음에 연말 연시휴가라고 있는데 이 골든위크라고 해가지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가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쉬는 황금 연휴 기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딱 이 황금 연휴 기간 때 이걸 이제 넣어 두는 거야.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딱 집에 있어라. 그래서 비상선언 지역이 이제 도쿄, 교토,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에 오사카면 효고현이라는데 효고는 고베가 있는 데가 이제 효고입니다. 그러니까 간서지방 그리고 도쿄래. 그렇죠. 간서지방에는 이제 도쿄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5,600명 정도 감염자가 나오고 막 최근에 다 합쳐서 5,000명 이상 나오네 계속. 그러니까 홋카이도는 160, 도쿄가 876, 그다음에 오사카가 1,097, 그다음에 그거 뭐냐 효고 635, 교토가 174. 이쪽이 좀 많은 편이죠. 이날은 그러네. 근데 사이타마 옆에 있는 치바, 가나가와라 해가지고 이 도쿄 주변에 있는 데는 이제 긴급 사태 선언은 아니고 감염 방지 대책이라 해가지고 그냥 시간 단축 영업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도쿄 수도권 여기만 하고 그다음에 관서 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띄엄띄엄 하고 있잖아요. 일본도 땅덩어리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예를 들어 옆 동네 가는 것도 차 타고 있잖아요. 한 30분 정도 운전하면 갈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쿄에서 긴급사태 선언을 했어. 이러더라도 차 타고 그냥 좀만 나가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소용이 있냐. 할 거면 예전처럼 있잖아요.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비상사태 선언합니다. 에브리바디 스테이 홈.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못한 이유가 모든 걸 다 해버리면은 지자체에서 반발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 여기 뭐 숫자 적은 데 있잖아. 11명, 12명 이런데. 야! 우리 동네는 그래도 나름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오사카라든지 도쿄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도쿄에 있는 사람들, 오사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스테이 홈 하세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황금 휴가를 코로나 때문에 못 보냈겠지만 올해도 참아주세요라고 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사람들이 몇 개 이제 울분이 터진 거야. 작년에도 있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2020년에 골든위크 기간 때 코로나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스테이홈. 1년 후에는 사회가 바뀔 거다. 일본은. 그리고 지금 다시 1년 지났어. 또 참아야. 그리고 일본 뉴스에도 나와요. 지금 일본의 의료 붕괴부터 해가지고 의료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무분별하게 밖에 나가지고 이거 전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일본에서 퍼지게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년 전이랑 똑같아 뉴스가. 예. 이게 무슨 일이고 왜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냐. 그러니까 이게 또 일본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뭐냐면은 해만 정치가들 뭐 했냐. 1년 동안 뭐 했었어요. 한 게 뭐예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번에 특히 이제 상례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일본 내에서. 도쿄는 이번 비상사태 선언되면은 가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휴업을 해요. 회사도 안 나가. 연휴인데 가게 문 다 닫아서 도쿄에는. 그럼 어디 가요? 그럼 옆 동네 가서 어떻게 쇼핑하고 하는 거야. 작은 가게는 영업하는데 막 큰 쇼핑몰이라든지 다 그 휴업하니까 도쿄라든지. 그렇죠. 또 일본 사람들 또 화를 또 이게 돋구든 있잖아.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히 여론 안 좋은 게 이거. 이 도쿄 올림픽 수도권부터 해가지고 비상사태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뭐 쇼핑센터, 뭐 유원지부터 해가지고 거의 다 쉽니다. 음식점도 쉬게 만들어요. 그런데 도쿄 올림픽에 관련된 거는 스케줄대로 다 진행을 해요. 왜냐면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도쿄 오사카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올림픽 하나 하려고 왜 우리가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여론이 이제 상당히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긴급선언 사태 때문에 이벤트가 갑자기 중지됐다
라든지 그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왜 우리는 못 가는데 못 하는데 올림픽 계속 진행하고 있어라는 불만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불을 지핀 게 또 뭐냐면 이 아저씨 발언 있잖아요. IOC의 이제 바흐 회장이죠. 비상사태 선언은 올림픽에 영향이 없음이라는 생각. IOC는 낙관적입니다. 올림픽 그대로 가는데 열뻗쳐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본 뉴스 뜨다 보니까 저 인간은 올림픽만 하면 장땡이니까 저런 식으로 입을 터내 외국인이. 이게 무슨 일인고. 라고 하면서 이제 내부에서 상당히 좀 이제 반발적인 여론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긴급사태 선언이 올림픽에 영향이 없을 리가 없거든, 일반적으로. 왜냐면은 해외에도 있잖아요. 안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야. 당장에 한국에서 보신 분들도 일본에서 비상사태 선언이 됐어요. 이런 거 뉴스 보면은 일본 좀 큰일이 났나 뭐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쌓이는데 아무 영향이 없을 리는 없잖아.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입을 터는데 아까 비상사태 선언에서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도쿄, 오사카, 그 다음에 교토, 그 다음에 고베 쪽, 그쪽이라 했잖아요. 뭐, 유명한 도시라고 하면 일본에서 도쿄랑 오사카가 있잖아요. 근데 도쿄의 수장이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이제 입을 잘못 털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욕을 먹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입을 털었냐면은, 고이케 지사, 오후 8시 이후, 간판, 네온사인, 소등을.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가지 말을 떠나가지고, 도쿄에 불빛을 없애버리겠다.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나가니까. 그거는 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끄란 말이야. 이것도 왜 비난을 받냐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게 작년에 했던 게 뭐냐면은 도쿄 얼렛이라 해가지고 도쿄에 지금 예를 들어 감염자가 많으면은 도쿄 타워랑 도쿄의 레인보우 브리지라는 다리를 빨갛게 불을 환하게 켜두는 걸 이 아줌마가 정책을 했었어요. 예. 자기는 위험할 때 불 켜놓고 왜 이번에 와서 우리한테 불 끄라 하냐 이래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또 도쿄 사람들이 저 아줌마 이상하다. 맞아요. 1년 전에 있었네. 1년 전에 있었어요. 예,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예. 근데 좀 뭔가 좀 그런 행정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 해가지고 또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오사카는 어떻게 될까? 아까 이거 봤을 때 얘는 확진자인데 도쿄가 876이고 오사카가 1000명이 넘잖아요. 인구 차이 있는데. 인구 차이는 도쿄가 훨씬 더 많이 많습니다. 예. 오사카보다. 그런데도 이게 더 많다면 오사카가 그 비율상으로도 확진자가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오사카의 이제 지사가 이제 이 요시무라는 젊은 형인데 1년 전에는 평가가 나름 괜찮았어요. 와, 저 미디어에 많이 나와가지고 오사카가 모범 방역이다 이래가지고 리더십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막 중앙 정부가 뭘 하든 오사카 이렇게 갑니다 이래가지고 오사카 스타일 이런 걸 막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야, 일본에도 이런 젊은 정치인이 있네 이래가지고 나름 소통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오사카가 저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지? 저 친구 이 뚜껑 까보니까 오사카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이거 흔히 말하는 이미지 정치인가. 그런 식으로 좀 비난이 여론이 상당히 거셌어요. 최근에. 그런 와중에 이 아저씨가 이제 오사카부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오사카에서 좀 이번에 주목을 받은. 그렇죠. 주목을 받은 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다음 기사를 잘 보세요. USJ 25일부터 임시 휴업 테마파크의 무관객 개최 요청에 의도를 도모하지 못하는데 뭐냐면은 이번에 긴급사 선언하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해가지고 이 오사카에 있는 이제 이 테마파크 여기를 이제 쉬라고 하고 싶어 한 거예요. 왜냐면 테마파크 이런 데 영업하면 사람들 많이 갈 거 아니야. 놀이공원이니까. 맞아. 코로나 번질 거야. 그러니까 오사카는 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은 아까 기사 나오죠. 테마파크에 무관객 개최의 요청을 했어요. 휴업 요청 아니에요? 휴업 요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객이라 들으면은 축구 시합, 야구 시합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뭐 이벤트 그런 거에 관객을 넣지 말고 니들끼리 놀아란 말로 들리잖아요.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해요. 그게 무관객이야. 맞아요. 사람들은 뭐 TV로 보거나 뭐 라디오로 듣거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그런데 테마파크에게 무관객으로 운영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관객. 테마파크인데 무관객.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무관객이.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도 일본어가 이상하다. 휴업 요청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테마파크에 무관객을 요청을 할 수가 있냐. 직원들끼리 놀이공원 타면서 즐겁구만. 사람들이 없으니까 직원들끼리 놀이공원 이거 뭐 타고 개꿀잼이네. 그 느낌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당장 이걸 받은 있잖아. 이 공지를 아까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 옆에 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메인 화면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오사카 비상사태 발령에 따라 테마파크에서 무관객 개최는 사실상 휴업 요청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딱 비상사태 선언 기간 동안에 임시 휴업합니다. 라고 이제 친 거예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쉬란 말인데 뭐 무관객 요청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휴업 요청이네요. 그러니까 쉴게요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여러분 이제 일본식이 이런 공식 사이트 같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맞아. 근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빡쳤잖아요. 말을 왜 그따구로 해가지고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화제가 된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무관객 개최를 하란 말은 문은 열어라고 한 거예요. 맞잖아. 오사카에서는 테마파크 문 열어라 했어요. 다른 말 한 적 없어요. 열어라라는 것보다 열어도 돼요. 열어도 되오라고 했어요. 대신에 사람 넣지 말고. 근데 이게 쉬란 말이잖아. 얼마나 빡쳐. 그러니까 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뭔가 그만큼 보상도 많이 해주고 그동안 장사했으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돼. 우리가 손해를 얼마나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된다거든. 책임을 져야 돼. 오사카가. 근데 그런 건 지기가 힘들고 책임을 어찌 보면 이제 이런 태양파크에 넘겨준 거예요. 니들이 생각해서 니들이 휴업을 한 거네? 그럼 오사카는 관계가 없네요. 아이고 참 이거 안타깝네. 장사하는 사람이잖아. 빡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아니, 오상 지금 얘기하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이라는 거 나왔는데, 일본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도쿄 디즈니랜드. 그렇죠. 이게 그다. 이 도쿄 디즈니랜드랑 그럼 똑같이 무관객 개최해요?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람 인원수는 5,000명으로 줄이고, 기본 영업은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냐면, 도쿄 디즈니랜드는 도쿄에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짜잔. 구글맵입니다. 도쿄 디즈니시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행정구역이 점선으로 이게 쭉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점선 나눠져요. 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도쿄 디즈니랜드라고는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어디? 지바시. 그러니까 지바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긴 비상사태 선언된 동네가 아니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랑 느끼는 거랑 다르게 일본에서는 아는 도쿄에는 없는 도쿄 디즈니랜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아까 이거 비상사태 나왔을 때 있잖아요. 어쨌든 기간이 길어. 그런데 일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쉬는 기간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못 가요. 디즈니랜드 문 연다고 하더라도 하루 5,000명이야. 티켓 구하기도 힘들어요. 아까 이거 봤을 때 있잖아. 이거 주변 동네 이거 그냥 나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죠. 잠깐 이거 일본 지도를 보니까 도쿄는 876, 오사카 이쪽 주변 제외하고 홋카이도는 땅덩어리가 대한민국의 80% 정도 되는 땅덩어리인데 나는 커요. 그 큰 땅덩어리에 160명이라면 별로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번 연휴 기간 때 한번 가도 그리고 긴급 선언 사태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약했어요. 긴 연휴니까. 연휴 기간 때는 홋카이도라든지 오키나와 가야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추미코 그런 건 뇌피셜이잖아요. 추미코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도 연휴 기간 때 다 캔슬하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잘된 일본 잘된 사람이라면. 하지만 거기서 초를 치는 NHK 기사가 나뜹니다. 짜잔. 한국어로 번역. 대형 연휴 기간 동안 예약 가능한 항공편 예약. 도쿄 도발 항공권은 작년 대비 약 4배가 늘어났다. 일본 사람들도 참을 수 없죠. 나가고 싶어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쿄에 아까 나왔잖아요. 이거 도쿄 8시 이후에 불 꺼요. 도쿄는 불 다 꺼졌어. 그럼 사람들 어떻게 느낄까? 불 켜진 대로 가야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이제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게 느껴지죠. 이래서 욕을 또 엄청 먹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선언 사태도 아닌 지역도 많이 대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오는 거 알아. 그죠. 예. 이게 홋카이도의 이제 도청 사이트입니다. 휴업 요청 등에 대해서 삿포로 시내 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을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도 시작했어요. 왜 시작했을까? 온다. 그들이 비행기 타고 온다. 알지? 오케이? 우리 이 기간 동안만 좀 어떻게 좀 그 느낌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언뜻 보면은 아니 어차피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나가는 게 알고 있으면은 다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이제 중앙 정치랑 지자체랑의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해 예를 들어. 그런데도 확산이 안 놓쳐지잖아. 그러면 중앙에서 덮어씌우는 거라고. 자기들 책임이란 말이야. 근데 일부분의 지역만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나머지 지역은 안 해놨잖아요. 근데 비상사태 선언이 안 된 지역에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 예를 들어 아까 보여준 홋카이도가 160명에서 200명, 300명 늘어나. 그럼 누구 책임이야? 홋카이도 책임이지. 그렇죠. 이게 1년 동안 일본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랑 지자체랑 책임 미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원래 좀 일 처리가 좀 느릿느릿하고 있잖아요. 뭐 그걸 좋게 말하면 철두철미하게 하고 예, 돌다리도 두들겨서 다시 안 건너고 예, 그런 식으로 표현하긴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이제 좀 많이 국가적으로 많이 실망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일본에서. 왜냐면 이제 뭐 흔히 말해 G7부터 해가지고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많이 느리거든요. 뉴스 보면은 깨닫는 사람 많이 깨달아요. OECD 가입 국가에서도 상당히 이제 밑레벨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라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일본은 나름 선진국이고 그치? 절정기에 비하면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3, 4위는 칠 거라 이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자존심 갖고 있는 분들 많이 많기 있어요.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야. 코로나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인지 부조화가 생깁니다. 현실이랑. 정치권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린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못하는 건 누구야? 지자체가 못해. 지자체는 뭐야? 중앙정부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병원이 못해요. 아니야. 병원이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움직여서 그래부터 해가지고 이제 있잖아. 책임 미루기. 맞아요. 사람들이 나쁘다. 그리고 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기에는 저항이 심해서 안 돼. 누가 저항이 심해? 이러면 이거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야 돼. 언제든 정서를 고려해서 해가지고 야당이 반대하니까라도 좀 여러 가지 나와. 그러니까 일이 진전이 안 돼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있으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나와가지고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일본에서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왜 존경을 받냐면은 자기가 총대를 메고 개혁을 하겠다는 일본의 흔히 말하는 근대화의 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왜? 일본은 총대 메는 문화가 없거든. 일본은 자기가 책임지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그걸 높게 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똑같잖아요. 미루고 하다 보니까 누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고 누가 한번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일본에서 뭐 말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기승전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이니까 야 가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어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코로나 대직도 그렇고 뭐 백신도 그렇고 뭐 다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이거 보면 오상 너무 일본을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느낄 수가 있는데 전혀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일본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드라이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해보신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방향 전환에 취약하다는 게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바꿔야 될 때 못 바꿔. 왜? 누가 책임을 져?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져요. 아베짱도 책임 안 지고 내려갔잖아. 이게 일본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찌 보면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좀 더 정보화 사회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뭐 AI부터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지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답하거든. 한 명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현재 일본 비상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